한글을 아름답게 쓰는 예술로 획과 공간을 생각하며 표현되고 글씨체, 선의 굵기 그리고 전체적인 글씨의 조화로움이 어우러져 만드는 작품입니다. 한글 서예 작품은 예술의 전당 서예관에서 전시를 통해 많이 볼 수 있고 인사동의 갤러리에서도 볼 수 있으며 전통 한식당과 찻집에서도 한글 서예 작품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한글 서체는 판본체와 궁체, 캘리그라피로 나뉠 수 있습니다. 판본체는 사각형에 가까운 조형을 하고 있으며 문자의 중심을 가운데 두고 좌우가 대칭을 이루는 기하학적인 조형을 취하고 있습니다. 궁체는 글씨의 선이 곱고 맑으며 단정하고 아담한 것이 특징이고 캘리그라피는 쓰는 작가의 개성이 담긴 서체입니다. 예를 들어 교보문고 정문에 있는 이 글씨체는 판본체이고요. 김유정역의 이 글씨체는 궁체입니다. 김유정역은 한옥 형태로 역이 지어졌으며 역 이름이 유일하게 궁체로 쓰여진 것이 특징입니다. 캘리그라피는 길을 걷다가 가게 간판에서도 볼 수 있고 신문 광고와 북커버 타이틀 글씨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이 엄마 이 글씨가 제 글씨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판본체, 궁체, 캘리그라피를 감상할 때 어떻게 감상해야 하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한글 서예 작품과 캘리그라피를 감상할 때 첫 번째는 작품의 전체적인 품격을 살펴보고 두 번째는 전체의 글씨 구성과 획의 간격과 점획의 선지를 살펴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면서 감상합니다. 하얀 화선지에 쓴 검정 획들의 조화로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동양의 음양의 조화처럼 긴 획이 있으면 짧은 획이 있고 굵은 획이 있으면 가는 획이 있으며 먹물이 번지는 부분이 있다면 먹물이 마른 느낌의 획들이 조화롭게 있어서 기운 생동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 좋은 작품입니다. 15년 동안 서예학원을 운영하면서 아침이면 서실에 나가 먹물을 갈고 아침 햇살을 받은 하얀 화선지 위에 글씨를 처음으로 써내려갈 때 먹물이 화선지에 스며드는 모습과 한글을 쓰면 쓸수록 자음과 모음의 공간과 획의 다양한 표정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글씨를 썼습니다. 그리고 옛 어른들이 쓴 글씨를 밤을 새워가며 쓰면서 그 글씨에서 옛 어르신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고 한글의 자음과 모음의 균형에서 오는 조용감이 저를 오랜 시간 동안 글씨를 쓰게 하였습니다. 한글 서예를 쓰면 선의 흐름에 따라 마음도 고요해지고 붓이 가는 대로 획의 정성을 들여 쓰다 보면 쓰는 것에 집중할 수 있어서 현대를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쉼을 줄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이죠. 그러면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 다 가지고 계시는데 핸드폰 번호로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선지를 잘 평평하게 펴고서 일단 핸드폰 번호를 가지고 자유롭게 글씨로 표현해 줄 수 있답니다. 일단 그러면 영문으로도 한번 표현해 볼까요? 캘리그라피로 아주 자유롭게 한번 표현해 주는데 영문에 있어서는 스펠이 하나 있죠? 그러면 그거를 하나하나씩 써주면 됩니다. 책을 두 눈을 가지고서 열심히
보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썼지요. 그 다음에 어떤 걸 쓸까요? 이 영문 단어가 생각나네요. 그러면은 이 글자를 가지고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딴딴. 어떻게 여기에다가 살짝 그림 하나 그릴까요? 딴. 와, 플라워. 오늘은 이 꽃을 여러분들한테 드려야겠네요.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를 위해 작품을 할 때에는 작가의 주관적인 생각이 담긴 글씨를 쓰지만 상업적으로 쓰여지는 글씨의 경우에는 상품이 가진 정체성을 잘 표현하는 글씨를 생각하면서 씁니다. 그래서 글씨의 느낌이 대중성과 상업성을 고려하여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고 기억될 수 있으며 상품의 컨셉에 맞는 글씨를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처음 만났을 때는 사랑, 행복 등 단어를 쓰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이름을 쓰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한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면서 짧은 문장보다는 긴 문장을 쓰기를 원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어 실력도 자유회화가 가능한 학생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었고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의 비율이 점점 많아지고 있음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통계를 보아도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보는 지원자 수 추이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며 공식적인 토픽을 준비하지 않고 독학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수가 많아서 실제로 한국어 학습자의 수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0년 1월 13일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 게재된 기사 국제 언어로서 한국어의 위상에 따르면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7,700만 명으로 세계 언어 중 한국어 모어 사용자 수는 14위입니다. 미국 대입시험 SAT에도 한국어가 제2 외국어 과목으로 채택되었고 다른 국가에도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쓸 때와 한자로 쓸 때, 한글로 쓸 때의 느낌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글은 두 글자가 하나의 단어로 이루어지며 사람이란 두 사람 간의 마음이 오가며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아끼고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글의 사랑이 좀 더 두 사람이 가깝게 뭔가 얘기하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영문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좀 더 다른 느낌이 들죠.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영어, 한자, 한글로 한번 써보시겠어요? 제가 좀 시간을 드릴게요. 지금 준비하고 계시네요? 그렇지요. 천천히 쓰셔도 괜찮습니다. 잘 써주셨는데요?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한글은 가로획과 세로획, 동그라미와 네모, 사선 방향의 선이 어우러져 여러분들이 획을 길게 쓰기도 짧게 쓰기도 하면서 다양한 변화를 주면서 마음을 담은 글씨를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글씨를 쓸 때 잘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균형에 맞추어 쓰는 연습을 충분하게 한 후 여러분들의 마음이 담긴 글씨를 자유롭게 써보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자음을 정확한 모양으로 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글은 오른쪽 선이 중심선이기 때문에 오른쪽 선의 중심을 잘 잡아서 써 주어야 합니다. 글씨를 잘 쓰려면 글씨를 잘 써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담아 천천히 정성껏 또박
또박 써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그 글씨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